새술은 새 부대. 이제는 한동훈 대표 본인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팬덤을 견제하나 저희가 준비한 3위와 5위입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허니문 혹은 휴전협정도 벌써 끝이 난 걸까요? 이 대통령실과 정부를 소통해야 하는 당정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위의장 자리를 놓고 이제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의 앞으로 친한인이 이런 친누구니 하는 식의 정치 개판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분들과 많은 유능한 분들, 경륜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선 관련해서 지금 여러모로 말이 좀 많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좀 이렇게 의원님 페이스북에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임기는 혹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위의장 자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보신 그대로 기자가 임기가 보장돼야 하냐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정책위 의장 정정식 의원 얘기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거 먼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실까요?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막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하겠냐 마냐 유임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른바 친윤 쪽의 견제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먼저 만나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몇몇 직접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 당연히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거다. 지난 주말 새 기류가 바뀌어서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우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전당대회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많이 봐왔는데요. 예. 보통 이제 당의 어떤 대표, 당의 대표라는 거는 이제 당의 모든 당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보통 당의 대표가 들어서면 예전에 임명됐던 당직자들은 일괄 사표를 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의이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당원의 뜻이라는 게 새로운 이제 대표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임기가 있다는 이유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무회에 참석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 그것이 임기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우선 공직자들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예. 당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지금 이번에 63%를 통해서 전당대회라는 당의 어떤 모든 최고의 기구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지금 선출되지 않는 그러면 어떤 임명된 사람이 나 지금 1년 임기 남았으니까 나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정당사에 처음 보는 일이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은 본인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가 있는 것이지만 예. 그러나 정책위 의장이나 나머지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임명되는 직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사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버렸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 간접적으로 1년의 임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과연 당대표의 지금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지금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예. 즉 한동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들리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특히 정점신 정책위 의장은 소위 친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죠. 그렇죠. 예. 아주 친분이 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정책 부분의 당의 견인력이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정책위 의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게 한동훈 체제에 대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까지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당사자인 정점식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아까 기자의 질문에 임기 다 채울 거냐라고 했더니 즉답을 피했고 대신 이제 친윤으로 분리되는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거 당원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직접 몇몇 전화를 걸어본 인사들의 공통적 얘기는 교체 가능성이 주말 새 기류가 바뀌어서 높아졌다. 그 성춘 부의장 이게 단순한 당직 하나, 뭐 정책위의장 하나가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 대표의 장악력, 그립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커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의견이 갈렸을 때 예. 9명이서 만약 표결을 붙였을 때 4대 5가 되느냐, 5대 4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63%의 지지를 몰아준 이유는 예. 뭔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라. 그렇게 해야 뭔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정치도 풀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 대표를 패싱할 수도 있다라는 거의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고민하고 뭔가 탕평을 고민한다 좀 한가한 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정도가 되고 대통령의 임기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번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때도 2달 정도의 임기를 가진 비대위원장이 1년의 임기를 가진 정책위의장을 임명한다. 예. 그 임기를 다 지켜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새 대표에 맞춰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새 정치 뭔가 친한 체제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쪽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임 대표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1년을 채운 사람이 없습니다. 김도 당시 정책위장 대선 이전에 그만뒀고요. 대선 때 유희동 정책위장 했는데 대선 끝나고 그만뒀죠. 없어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 전에 성일종 정책위장 잠깐 했다가 김기현 대표 되면서 그만뒀고요. 정치는 진퇴를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씀이 서로 진심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친윤에도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많은 인사들이 있을 텐데 그 말조차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야,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할 때 절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외롭게 두지 마 그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친윤 그룹 중에서는 대통령이 저 메시지를 또 다르게 해석하실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책위의장 그 교체, 뭐 사퇴 이런 부분이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돼서요. 저희가 한번 과거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정책위의장이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가 됐고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성일종 정책위의장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교체가 됐다. 그럼 뭐 이번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냐. 이게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때도 1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교체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집을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당원 68조에서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4항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 임기에 대해서 뭐 보장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3항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새로 들어왔을 때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원내에서의 추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에 당연하게 봐왔었던 이 규정들에 대해서 왜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1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형태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도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때도 1년의 임기 채우지 않고 정책위 의장을 바꿨을 때 예.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68조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정책위원회 의장이 하는 일에 당정협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업무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당규 책을 직접 네, 갖고 지금, 오셔서 네, 오늘 책을 보여주시는데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책 광고가 아니니까 들으셔도 돼요.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거 당에서 받아온 것인데요. 지금 당정협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소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정책위 의장을 계속 유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정책위 의장을 유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 유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새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예.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에요. 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해석이 뭐냐면 네. 지난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했을 때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이른바 친윤들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할 때 절대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친윤들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말라. 절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말을 친윤 성향의 의원들이 다르게 해석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해석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곧 한동훈 당대표를 외롭게 두지 말고 대신 괴롭혀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왜냐면요. 국민의힘 출신의 광역 단체장들이 예.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최고위에도 참석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당정 협의회도 있고 또 순회 최고위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다 최고위에 와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한동훈 당대표, 신인 당대표에 좀 힘을 빼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잠시만요. 말씀으로 죄송한데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선뜻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 전당대 기간 내내 한동훈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말들을 꽤 많이 했는데 네. 강성일 부위원장 말씀은 그런 지자체장들이 최근에 모임 하나를 만들어서 네. 국민의힘 그 당 지도부에 할 말을 하겠다. 네. 이런 것 또한 한동훈 대표 견제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른바 친윤계를 중심으로는요. 이거는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가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리를 잘 놓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좋다는 취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전쟁 중이라 봅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들을 아무런 문제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임기가 보장이 돼 있으면 저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데 교체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맡은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정점식 의원 합리적이고 일 잘하니까 굳이 정점식 의원을 꼭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에 일하는 스타일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쓰기를 희망을 하지 네. 누구 편인가를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더라고요. 네. 누구 편을 나누는 그런 인선일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스스로 사퇴하는 거다라고 아까 목소리를 들어봤고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상휘 의원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면 안 된다. 이양수 의원도 좀 비슷한 얘기를 좀 방금 전에 영상에서 만나봤는데 그럼 용산과의 중간에서 당정관계 핵심이 정책위의장이니까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이현정님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지난주 내내 허니문 기간 혹은 이른바 친윤과 친한의 휴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먼저 선제 공격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완전히 어떤 면에서 용산의 어떤 대변인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요 이렇게 커지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본인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유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본인의 임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1년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개월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좀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 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그럼 정정식 아니면 대화 안 합니까? 정정식 의장 아니면 아예 소통이 안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의 경제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정점식 의장이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가? 당을 위해서 할 사람인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만 대변해 줄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정진식 의장을 지금 감싸다 보니까 한동훈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처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달리 마치 정점식 의장이 더 예를 들어서 주도해버리는 예. 이러한 상황으로 가보니까 사실상 정점식 의장을 본인 입장에서 보면 경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을 돼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를 키워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진식 의장이 저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옹호하고 또 뭐 친윤들이 옹호해버리면 이거는 거기에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 주자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면서 정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견인해내고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대통령실은 우리 정점식 아니면 대화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 돼버리면 예.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게 마치 이 지금 현재 최고위원 구조도 그렇고 예. 지금 5대4로 만드는 구조도 그렇고 마치 이게 지금 내가 당대표가 됐는데 자칫 친윤과 용산이 마치 한동훈 대표를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타협해버리면 더 이상 한동훈 체제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저는 강경해진 그런 국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논평을 좀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최근에 많은 소비자들 피해를 났던 뭐 티몬 UF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당이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내는 그런 자리인데 마치 한 대표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그 정점식 위의장이 사표를 냈다. 그럼 아니다 반려하면서 자리를 뭐 유임시키고 뭐 이런 모양새가 됐으면 되는데 마치 대통령실이 뒤에 있는 모양새를 주면서 안 바꾸면 안 되는 자리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TMF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이런 사태가 터지면 예.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사람이 정책위 의장이에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책위에서 뭔가 정부와 의견을 나눠서 예. 자, 이런 대책을 세우고 할 사람이 정책위 의장인데 뭘 했습니까? 지난 주말 동안. 오히려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SNS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윤한홍 정무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예. 제발 정무위원회 소집해서 좀 이 문제 다뤄달라. 이 부탁해서 내일 열리지 않습니까? 예. 정책위 의장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뭐 물밑에서 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게 물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하는 문제예요. 예. 정책위 의장은 그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체제가 구성이 된 거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저희 강정혜 변호사 준비성이 네. 출처하셔서 한번 그거 당연당구 좀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네. 이것까지 가져와서 여러 가지 해석할 정도로 강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대신 질문은 저 성진 부의장께 드립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일부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대표 본인도 최근에 이게 당원상 정책위의장 교체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걸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한동훈 대표 바꿀 생각이 있고 그 뒤에는 역시 60%가 넘는 득표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 자체가 뭔가 대통령실에 좀 할 말을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 자체가 4대5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친윤으로 짜여지게 될 경우 그 이행을 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당원에 대해서 아마 해석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당원 25조 보면 임면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임면권은 임명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 임기는 1년으로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적어보니까 이 대통령의 임명권이 생각나는데요. 대통령의 임명권 중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는 국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명을 하지 못합니다. 예. 대신 뭔가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그 헌법상 이 동의를 얻어라고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협의를 좀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내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규정에 동의를 얻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아까 전에 그 주류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지류보다는 정확히 친윤 정도로 할까요? 말씀. 예. 친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주류가 항상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된다. 정쟁 중이기 때문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본인들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그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알박기 하는 인사들이라고 비판했었거든요. 지금 정정식 정책위의장의 모습이 알박기 하는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근데 사실 뭐 공공기관장
뭐 정책위의장을 단순 비교, 절대 비교할 수 없고 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더 맞춰야 되는 거죠. 대표의 철학, 뭐 예, 국정 그렇죠. 기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강전혜 변호사님이요. 네, 제가 이제 당규집을 가져온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법률안에 대해서 당정 간의 정책 협의하고 검토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것. 예. 이거 법안을 발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정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기존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론으로 특검 자체의 거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열려있는 형태에서 당정 간의 협의가 저는 좀 불가능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번에 정책위 의장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정전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비대위원 그 황우여 비대위원 체제에서 임명을 받았는데 예. 그때 혁신형이라기보다는 관리형 비대위원회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한동훈 대표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울산이 지역구인 제선의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선민후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의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사실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 안팎으로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엄중한 시기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직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 정치위 의장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임명권은 뭐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프레임을 엮을 건 아니고요. 그게 뭐 친윤이다 친한 저는 그러면 친한입니까? 과연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당의 변하는 모습은 결국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정책도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기자들 앞에서 제가 친아닙니까? 라고 반문한 이 시민사무총장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첫 인선이 제선의 박정호 의원이 비서실장이었고 비슷하게 이제 재선의 서범수 의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전 의원의 동생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됐는데 이 흐름이 결국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한동훈 대표 입김 많이 들어간 인사 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당의 살림을 예. 관장하는 자리고 한동훈 지금 대표가 정해왔던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마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경찰에 투신을 했어요. 경찰에 고위직까지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울산 울주군에서. 특히 이번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보좌관 등등을 이제 한동훈 캠프에 이제 보냄으로 인해서 사회적 선거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한 그룹이라고 이제 뭐 어떤 이제 속하는 그런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서범수 의원은 이제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 갖춰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만 당에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고 본인이 또 경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조직 관리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무총장을 맡긴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쭉 이해가 되실 테고 이제 앞서 저희가 꽤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냐 마냐 혹은 또 다른 대표가 임명하는 이른바 당연직,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인가 이 관전 포인트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강성필 부위원장님 뭐 5대4, 4대5 해서 아니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심 민심 다 60% 이상 넘었는데 여전히 뭐 최고위원들도 다 뽑히긴 했지만 여전히 좀 비등한 구도가 되는 것도 뭔가 더 한동훈 대표의 많이 생각이 들어간 인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총선에서 국민들은 친윤 세력에게 회초리를 때렸고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이 친윤 세력에게 회초리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민심과 당심이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에게 압도적으로 힘을 밀어줬는데 아직도 당에서는 친윤 세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 5대 4냐 4대 5냐 이런 구도를 가지고 한동훈의 며칠 되지도 않는 당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곧 있으면 몽둥이 맞는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끝입니까? 갑자기 몽둥이를 끝내셔가지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가 주는 의미를 상당히 직관적으로 설명했지만 다만 뭐 여기 있는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뭐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투표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뭐 몽둥이까지 그렇다 치고 다만 한동훈 대표가 신임 대표가 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셨다. 예.